안녕하세요. 무거운 책 가볍게 읽기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Samuel P. Huntington이 쓴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사회 속의 정치 질서라는 책입니다. 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낡았지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PDF 파일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8년에 예일 대학교 출판사, 그러니까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를 통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1968년에 출간되었으니까 근 60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요. 사실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요한 저서들은 여러분이 그 수강하시는 교과목의 교수님들께서 이미 잘 소개를 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셨을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쉽게 읽기 어려운 고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골랐습니다.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려 488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첫 번째 챕터, 제목이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그러니까 정치 질서와 정치적 쇠퇴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 제목을 가진 첫 번째 챕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챕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을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1968년이면 베트남 전쟁이 아주 그 격화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나름대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외 정책은 이른바 근대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Modernization Theory라고 불리우는 이를테면 이론적 뒷받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헌팅턴은 그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제3세계, 그러니까 더 범위를 좁혀 말한다면 2차 대전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던 그런 국가들, 그래서 새롭게 독립한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흔히 제3세계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들은 결국 이제 사회 근대화를 도모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회 근대화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의 여파로서 정치 불안정이 아주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헌팅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회 근대화만 이루어서는 안 된다. 사회 근대화에 상응하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 사회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폭력에 빠져들게 된다. 폭력 사태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견해를 이 책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선 샘 헌팅턴이 누구냐? 여러분 들어보신 일도 있을 텐데요. 1927년 생이시고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특히 비교 정치 연구, 정치 변동 연구에 있어서 큰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콜롬비아 대학에 잠깐 계셨고 1963년인가요? 63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 교수로 봉직하신 분이죠. 많은 저서를 쓰셨습니다. 1958년에 출간된 The Soldier and State, 그러니까 군과 국가, 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1968년에 출간되었죠. 그 다음에 1991년에 출간된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이라면 10년 전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장 널리 읽힌 책은 The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1993년에 출간된 책인데, 헌팅턴은 COC라고 부르죠. Clash of Civilization. COC에서 냉전이 끝난 이후 새로 만들어진 국제 질서를 문명의 충돌의 시기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결국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문명 간의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서구 중심 문명에 도전하는 이슬람 문명이 결국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지요. 시간이 되시면 언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팅턴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일관하여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용어는 정치 제도화입니다. 이걸 우리는 헌팅턴은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헌팅턴이 말하는 정치 제도화란 무엇인가? 책의 12페이지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치 제도화란 정치 조직, 정치적 절차, 그러니까 정치 제도와 질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치와 안정성을 얻는 과정을 일컬어 이 사람은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한다면 어떤 국가의 국민들, 사회 구성원들이 현존하는 정치 질서, 정치 제도 혹은 다양한 절차들이 참 괜찮은 것들이고 바람직한 것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제도와 절차와 조직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 혹은 그런 현상을 정치 제도화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정치 제도화가 그렇게 중요할까? 헌팅턴은 아주 재미나는 세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정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좁아서 여기까지 할까요? 첫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분자의 사회 유동화가 있고 분모의 경제 성장이 있어요. 사회 유동화, 즉 social mobilization은 사람들이 옛 가치, 옛 이념, 옛 행위 양상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위 양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사회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 근대화의 가장 큰 국면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회 유동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옛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행위 양식도 옛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 또 새로운 삶을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종전보다는 풍요로운 삶이고 또 보다 더 다양한 삶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되죠. 만약 경제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회 유동화의 여파, 파장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는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큰 거겠죠. 사회 내에는 좌절감이 확산된다. 그러니까 사회 유동화는 사람들의 경제, 사회적, 문화적 기대치를 급속히 증가시키는데 그와 같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회 내에는 좌절감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헌팅턴 본 거죠. 그래서 사회적 좌절감이 다시 두 번째 공식에 있어서 분자가 됩니다. 분모는 이동기회, mobility opportunity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비록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직업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혹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좌절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부가, 국가가 그와 같은 이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좌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정치 참여의 에토스가 폭발한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얻으려 하는 인식의 정치와 행위의 정치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 공식이 있습니다. 분자에는 방금 살펴본 시민들, 국민들의 정치 참여 에토스의 대폭발이 있고 밑에는 정치 제도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 참여 욕구 혹은 사고와 행위의 소위 정치화, 그것을 정치 제도화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정치 불안정이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하는 사회, 근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치 불안정은 결국 무엇의 소산이냐? 폭발하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정치 제도화를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정치 제도화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정치 질서, 정치 조직, 정치 제도, 절차 그런 것들이 참 타당한 것들이다. 효율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이러한 정치 제도화에 의해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존하는 정치 질서에 대항하게 되지요. 지금 이 질서, 이 절차, 이 제도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우리의 정치 참여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제도적 정치 참여 형태를 보이겠죠. 아주 폭력적인 시위라든가 또 스트라이크라든가 아니면 심하면 내란까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불안정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지요. 정치 안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정치 제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정치 참여 욕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 불안정의 수준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잠깐 책을 볼까요? 정치 불안정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요컨대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삶의 목표, 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그것은 사회 경제적 기대치를 급속히 증가시킵니다. 경제 성장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회 내에 좌절감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 사회적 좌절감은 사람들의 수평적, 수직적 이동, 그러니까 직업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위, 사회적 지위의 변동이라든가 혹은 어떨 경우에는 거주지의 변동 같은 것도 포함돼요. 이런 사회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지만, 해소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범사회적인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정치 참여의 에토스가 폭발하는 거죠. 자, 그런 정치 참여 에토스의 대폭발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정치 불안정의 수준은 낮아진다. 역으로 정치 안정의 수준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정치 제도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팅턴은 주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제3세계라든가 뭐 근대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미학자들은 근대화를 modernization을 westernization, 서구화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대신에 political change, 정치적 변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런 논리를 한번 우리나라의 현대 정치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다음, 헌팅턴은 이제 일장의 뒷부분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정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나? 또 이루어졌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어떻게 파악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제도화의 수준을 재기 위한 4개의 자를 제공합니다. 척도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adaptability, 즉 적응성입니다. 그러면은 적응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얘기죠. 어떤 정치 질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환경으로부터, 정치체계의 환경으로부터 나타난 혹은 환경으로부터 생성된 도전들을 잘 수용했다는 얘기죠. 도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 정치 질서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정치 질서일수록, 오래된 정치 체제일수록 제도화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complexity, 복잡성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구조적 분화성이라는 말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적응성으로 돌아가서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정치 질서는 잘 제도화된 정치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영국의 정치 질서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또 경제적 그런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을 텐데 무너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환경에 잘 적응했다. 도전에 잘 대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정치 조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제도화의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복잡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직의 기능이 분화되고 전문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adaptability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 조직의 기능이 점점 다변화되고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정치학 개론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우리나라 행정조직이 2호 예병 형공 육부 체제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분화되고 복잡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직면해온, 부닥들여온, 맞닥뜨려온 수많은 도전과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복잡화되었다. 잘 제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utonomy, 특히 이제 political autonomy, 정치적 독립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조직 또 정치적 절차들이 비정치적인 또 다양한 사회 조직 혹은 사회 집단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나 질서가 사회 내 특정한 분파 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도 복잡한 또 굉장히 서로 다른 요구와 그리고 기대를 가진 사회 집단들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팅턴이 얘기하는 autonomy, 자율성 혹은 독립성입니다. 마지막으로 coherence, 그러니까 응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정치 조직이나 질서들이 얼마나 같은 목표를 지향하여 잘 통합되어 있느냐, 잘 응집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조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하위 단위들, 서브 유니트들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들의 기능 혹은 기능의 경계가 서로 겹치거나 혹은 상치되지 않고 잘 조화되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 갈 때 우리는 coherence, 응집성이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정당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또 정부 조직 내 부처 간의 갈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갈등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해소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 조직과 질서가 coherence, 응집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적응성, 그 다음에 복잡성, 혹은 부조적 분화성, 세 번째 독립성, 그리고 마지막에 응집성,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정치 제도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헌팅턴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책이고 또 현실 정치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쉽게 말해서 정치적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팅턴의 기본적인 구도는 그것이 제3세계이건 아니건 옛날 사회이건 오늘날 사회이건 서구 사회이건 아니면 비서구 사회이건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질서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긴 책이니까 확보하셔서 그저 챕터 1, 1장만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려운 책 쉽게 읽기, 복잡한 책 간단하게 읽기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